안녕하세요. 68 김정숙입니다. 제 손바닥을 보시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하세요. 평생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나무를 씻느라 지문조차 다 닳아 없어져 매끈하거든요.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시장 문을 열고 밤 11시에 가게 불을 끄며 버틴 것은 오직 내 아들 진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술로 세월을 보낸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 지문이 닳도록 악착같이 모은 돈은 제 삶의 훈장이자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첫 월급으로 사온 빨간 내복을 붙잡고 저는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정수가 고생 끝났다. 이제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 꿈 같던 봄날 아들이 선녀 같은 유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조신하고 따뜻한 모습에 저는 제가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을 딸 같은 며느리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람을 이 아이에게 다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인생을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처음 인사 오던 날 그야말로 선녀 같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앉아 제가 내온 숭늉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수 씨한테 고생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부족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년 단골 손님들이 준 비상금과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판 돈을 털어 아들 내외의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고 가전제품 하나하나 최고급으로 들여놓으면서도 제 마음은 그저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불과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 추석 제사는 어머니가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려서요. 며느리는 명절이나 제삿날만 되면 귀신같이 병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몸이 약한 줄 알고 그래, 유진아 젊은 애가 고생이 많다. 내가 다 할 테니 푹 쉬어라 하며 시장 바닥을 홀로 누볐습니다.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동그랑땡을 1000개 넘게 붙이고 나무를 종류별로 묻혀 상을 차렸습니다. 사건은 작년 남편의 기일 전날 터졌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심한 빈혈이라며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먹을 죽이라도 끓여주려 시장을 봐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야,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 진짜 웃겨.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불쌍한 표정으로 오냐오냐 하더라니까? 지금 나 전 붙이고 있는 줄 알 텐데 나 쇼핑몰에서 가방 보고 있어. 진수, 걔는 자기 엄마가 고생하는 줄도 몰라.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멍청이인걸. 며느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제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그리고 저번에 늙은이가 준 비상금 3천만 원 있잖아. 그거 우리 엄마 식당 빚 갚는 데 썼어. 진수한테는 주식 투자해서 날렸다고 했지. 시어머니 상가 건물? 그것도 조만간 내 명의로 돌릴 방법 찾고 있어. 늙은이가 치매 기운만 좀 있어 보이면 끝이지 뭐.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했던가. 지문이 닳도록 번 돈이 고작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에 쓰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진수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슬쩍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유진이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던데 병원엔 같이 가봤니? 그러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예민한 거 알잖아. 엄마가 자꾸 물어보면
애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제사 음식 엄마가 좀 해주면 어때? 엄마는 평생 하던 일이잖아. 유진이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애야. 엄마가 좀 참아.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치맛바람에 눈과 귀가 멀어 있었습니다. 제 헌신은 당연한 숙명이 되었고 며느리의 게으름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성애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인간 김정숙이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 무보수 파출부로 본다면 나도 내 식대로 대우해주마.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사귀어둔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사실 제 사촌 오빠는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다가 퇴직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자 오빠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정수가 걱정 마라. 내 형사 생활 30년에 그런 독사 같은 년들 한둘 본 게 아니다. 증거부터 잡자. 사촌 오빠는 보름 동안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결과물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픈 척 요양을 간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번듯한 직장도 없이 며느리의 돈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제비 같은 남자, 민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찍어온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제가 사준 적 없는 고가의 와인을 들고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며느리의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던 작은 수첩, 바로 비밀 장부였습니다. 오빠는 며느리가 마사지샵에 들어간 사이 그녀의 차 조수석에서 그 장부를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암 보험금 해약 유도, 성공 마이너스 2천만 원 확보, 민혁 오빠 외제차 리스료 대납 마이너스 150만 원, 진수 비상금 탈탈 털기 카드 결제일 맞춤, 시어머니 상가 명의 변경 시나리오, 가짜 건강검진 결과지 제작, 심지어 장부 맨 뒷장에는 시어머니 치매 연기 유도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통에 몰래 수면제를 섞어 정신을 흐리게 만든 뒤 의사 앞에서 헛소리를 하게 만들어 강제로 요양원에 집어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진수의 동의를 얻어서 말이지요. 저는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제사상을 우습게 알았지? 이번 제삿날은 내 인생의 장례날이 될 거다. 남편의 10주기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사에는 시댁의 엄격한 큰어른들과 친척들이 대거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목을 삐끗했어요.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이번에도 어머님 손을 빌려야겠어요.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유진아 얼마나 아프겠니? 넌 저기 들어가서 한숨 자거라. 오늘은 내가 특별히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우리 영감 10주기인데 아주 특별한 걸 상에 올릴 계획이란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누워있는 아내의 목을 주무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부치는 냄새가 너무 심해. 유진이 코 예민한 거 알잖아. 문 좀 닫고 해. 저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전을 올렸습니다. 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구운 조기, 오색 나물,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했다며 저를 속이고 반찬 업체에서 주문했던 똑같은 용기의 전들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에 숨겨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녁 8시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이 오자 겨우 몸을 일으켜 가련한 표정으로 차를 냈습니다. 숙부님, 오셨어요? 제가 직접 상을 차려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저희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어른들은 애구, 유진이가 참 효분해. 아픈 몸으로 손님 맞이까지 하고 진수야, 너 장가 잘 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웃음,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향을 피우고 첫 잔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지방 옆에 놓인 퇴죽 그릇 대신 품 안에 서류 봉투를 꺼내 제사상 정중앙 남편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진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사상에 이게 무슨 무례예요? 빨리 치우지 못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오늘 제가 저희 영감님 앞에 아주 귀한 재물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서류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효부 며느리가 저 몰래 차린 인생 장부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던 목이 뻣뻣하게 굳더군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노망? 그래. 내가 나를 노망난 할망구로 만들려고 약통에 수면제 탄 거. 여기 증거 다 있다. 저는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사촌 오빠가 미리 설치해둔 거실 카메라 영상이 75인치 대형 화면에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상간남과 함께 우리 집 거실 소파에서 뒹굴며 제가 준 비상금을 세는 장면, 늙은이 건물명에 넘기면 너 차부터 바꿔줄게 라고 속삭이는 적나라한 대화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수가. 시댁 큰어른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들 진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구역질을 하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며느리가 업체에서 주문했던 음식 영수증과 상간남에게 보낸 5억 원 보증금 중 일부의 이체 내역서를 한 장씩 날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 호텔에서 마신 100만 원짜리 와인 맛은 좋더냐? 내 친정 엄마 식당 빚 갚아준 돈, 그거 우리 진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뼈 빠지게 모은 돈이다. 며느리는 갑자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깁스를 내던지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당신 아들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재산이 뭐니 구식인 집 구석에서 내가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아냐고. 이 할망구야. 당신 건물이든 뭐든 다 내 공로야.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를 상습절도, 사기, 존속학대 미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수집한 증거물들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말한 격식 없는 집구석에서 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단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내가 빼돌린 내 돈 5억 원과 상가, 건물 담보 대출금, 법정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상간남, 내 친정 식구들까지 공범으로 다 집어넣을 테니까. 며느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그제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아들의 손등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진수야, 너도 똑같다. 내 엄마가 지문이 닳도록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며느리 말만 믿고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 너도 내 자식 아니다. 이 집 전세금 내 돈이니 너도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신혼집 보증금 5억 원을 회수하고 상가 건물도 전문 매니저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고 지방 공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요가를 배우고 지문이 없어서 미끄러지던 손가락에 예쁜 꽃반지를 끼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뺏겼던 돈으로 평생 꿈만 꾸던 유럽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이 68.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인생을 끝내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차려진 상을 받는 기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의 효도는 국어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 이야기가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이다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정숙님의 앞날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민이나 가슴 답답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시원한 위로가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